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오늘은 3월 9일입니다. 3월 9일 아침. 오늘 대통령 선거 날이죠. 3월 9일. 네, 지금 시간은 6시 32분이고요. 지금 기온은 한 영하 3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그래도 약간 기운이 좀 따스운 그런 느낌. 트럭은 지나가지만 저 트럭은 또 심지어는 소음도 별로 나지 않고 그 다음 매연도 별로 없었어요. 오, 청정 트럭 지나갔어요. 방금 청정 트럭 지나갔고요. 트럭들이 저렇게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방금도 또 옆에 트럭 한 대 지나갔고요. 약간 청정 트럭 투였어요. 방금도. 매연이 뭐 안 나네. 저런 트럭이 다 있냐? 어이구야, 괜찮네요. 하여튼간에 지나갔고요. 오늘은 복장을 약간 간소화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약간 날씨도 따숩고 뭔가 활기찬 봄의 기운을 좀 한껏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은 느낌에 이렇게 간소화된 복장으로 나왔습니다. 자, 근데 다만 약간 좀 아쉬운 거는 미세먼지가 좀 심하더라고요. 미세먼지가 약간 나쁜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가 항상 더 좀 나쁘게 이렇게 미세먼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마스크 착용 좀 잘하고 이렇게 야외 활동하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자, 드디어 대장정이 끝나네요.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선 레이스가 오늘로써 이렇게 막을 내리겠네요. 그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나름대로 좀 재밌게 관전도 하고 했죠. 이런저런 상황들 보면서 우리가 참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온갖 뭐 치열한 막 그런 경쟁과 또 그런 일종의 이제 네거티브 뭐 이런 거 서로 간의 공방전, 이게 말이죠.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항상 이제 비판도 하고 뭐 왜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할까 싶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만 좀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 일상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일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도 우리 일상적으로도 막말로요, 친구끼리도 가족끼리도 사실은 그렇게 공방을 벌일 때가 있잖아요. 사실 싸울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와, 우리는 진짜 뭐 계속 이런 걸 감당해야 되나, 이런 걸 좀 하기 싫은데, 이게 아니고 그냥 뭐 원래 그런 거구나, 원래 그렇다, 뭔가 목표를 위해서 뭐 하다 보면. 다만 이제 만약에 이제 뭔가 결정이 되고 이랬을 때는 사실은 좀 더 이제 약간 성숙한 자세로 딱 이런 사회에 대해서 내가 지금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런 전체 주변 환경에 대한 그런 마인드에서 조금 더 한층 더 나가서, 한 걸음 더 좀 넓은 공간으로 나가서 약간 또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배려하면서 이렇게 이제 마음가짐을 새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 조금 늦게 나온 편이긴 한데요. 6시 30분 한 이 정도인데
와우, 주변 밝은 거 보세요. 완전 한낮이에요. 이제 딱 동쪽 하늘, 한낮의 하늘입니다. 지금 불과 6시 30분 좀 넘었는데요, 여전히 새벽닭은 울부짖고 있고요. 네. 딱 광활한 이 길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어서오세요. 네. 자,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전 투표를 했으니까요, 오늘 뭐 더 이상 뭐 투표소에 가거나 하는 일은 없긴 한 텐데, 벌써 날이 밝았습니다. 이건 뭐 그냥 뭐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한낮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물론 해는 아직 안 떴어요. 사전 투표 좋죠. 사전 투표율이 30%가 넘었죠. 투표율이요. 그러니까 본 투표는 얼마나 또 투표율이 올라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역대급 아마 될 것 같아요, 느낌상. 원래 근데 모든 선거 중에서 오늘은 뭐 하냐고요? 오늘은 이제 이 건너풍부 정규 방송을 끝내고 좀 이제 집에서 말이죠, 약간 투표 방송, 선거 개표 방송을 이제 관전을 하면서, 특히나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이제 투표 끝나고 나면은 사전조사 결과 발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좀 재밌거든요. 그리고 계속 아마 오늘 그 대선 특집 방송들 많이 할걸요. 각 방송사들이 막 그 뭐 시사평론가들 뭐 패널들 불러가지고 막 그런 거 계속 하루 종일 이야기할걸요. 막 뭐 선거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또 예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정책이 펼쳐질지 얘기를 하고 막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겠죠. 나중에 저는 이제 딱 투표 완전히 끝나고 나면은 딱 이제 개표 방송 딱 보면서, 그거 좀 재밌잖아요. 그 뭐 드라마를 봐도요. 그러니까 KBS 같은 경우 KBS 1TV, 2TV 이렇게 있는데, KBS 1TV는 주로 이제 개표 방송을 하고, KBS 2TV는 그래도 드라마라든지 뭐 예능 프로 이렇게 돌리거든요. 근데 화면 하단에 개표율 나오고 득표율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그리고 방송사마다 각축전이 엄청나요. 특히나 요즘에는 막 종편도 있고요. 케이블 언론사들 막 같이 막 하잖아요. 누가 잘하나 막 그런 경연대회 하듯이 막 신기술도 막 들고 나오고. 옛날에 막 SBS였던가 거기서 버추얼 스튜디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그 가상 무슨 공간 같이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바로 AI 적용되잖아요. AI. 예전에 약간 좀 비스무리하게 각 후보들 말이죠, 후보들 막 얼굴 따가지고 막 실제로 그런 동작 안 했는데 막 후보들이 막 춤추기도 하고 막 그런 각축전을 마치 지금의 이제 AI 뭐 방송하듯이 그런 캐릭터들 메타버스처럼 그 초기 단계를 이제 보여주긴 했는데, 이제는 완성도가 좀 더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시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사람이 마치 행동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줄 거예요. 되게 자연스럽게. 이제는 약간 그 AI 기술이 좀 더 그 당시보다 발전해가지고 좀 그런 게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거 관전하는 재미가 이제 쏠쏠하거든요. 하여튼 간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을 대선 레이스가 오늘로써 이제 종착지에 이렇게 접어들고,
한편으로 좀 아쉽죠. 막 뉴스가 가장 많이 양산되는 그런 시점이 이런 대선 상황이거든요. 예. 사실 뭐 우리 이번에 6월달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지방선거는 사실 대선만큼은 재미없죠. 예. 물론 지방선거도 볼거리가 있긴 하겠지만 그 볼거리가 이제 분산이 되죠. 대선은 완전 전 국민의 관심사잖아요. 예. 하나로 이제 주목이 되니까 그만큼 이렇게 집중도가 높아지고, 예. 거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 투표율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대선, 총선, 지방선거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선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대통령이잖아요. 예. 관심이 제일 높을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제일 재미나는 게 오늘 이제 개표 방송 딱 보는 거. 패널들 자기가 좋아하는, 저는 이제 선택 기준이 이겁니다. 일단은 딱 뭐 어디 방송사 거를 보자 뭐 이런 건 없어요. 저는 말이죠, 예. 일단 방송사에 대한 어떤 나는 꼭 이 방송사를 봐야 된다 이것도 없고요. 왜냐하면 저는 약간 패널 위주로 보거든요. 아, 그래도 약간 객관성을 가진 뭔가 공정한 이야기를 해주는, 예? 그런 패널이 필요한다. 아마 방송사들도 생각 많이 할 거예요. 그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면 그 방송을 이제 선택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니까 고심할 거예요, 방송사들이. 예? 특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월드컵 중계 같은 거 할 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해설자 누가 어느 방송국에서, 방송사에서 이제 해설을 할 건지, 예. 안정환 해설위원이 어디로 갈 건지, 예. 예전에 또 박지성 선수가 어느 방송국에서 방송을 했는지 막 이런 거 이제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관전의 재미가 있죠. 네, 관전의 재미는, 저는 근데 특별히 제가 투표를 하긴 했지만, 네, 저는 좀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첫 번째는 그거죠. 제가 투표한 사람이 당선이 되면 좋죠. 당선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물론 그거예요. 제가 투표한 사람이 당선되는 게 좋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내가 투표했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투표를 한 거죠.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근데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내가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당선이 되더라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 왔죠, 지금까지. 대신에 조금 이런 거죠. 그 사람이 진짜로, 네?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약간 순수한 바램 비슷한 건데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 사람의 패턴과는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항상 이렇게 선거운동하고 뭐하고 할 때는 어떤 당론을 따르고 자기 주변에 이제 그런 목소리들을 반영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 이제는 전 국민의 어떤 기대를 한 몸에 이제 이렇게 몰아서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대통령 아닌가요? 예, 그런 중심적인 우리의 이제 최종 결정권자, 한 나라의 최종 결정권자의 입장으로서 뭔가 다른 마음가짐으로, 예. 그거 속물이 아니죠. 자기 뭐 본인이 이제 어떤 유리하도록, 내가 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정치인을, 예, 그렇게 투표하게 돼 있죠. 그게 기본이에요. 예. 그건 이제
그냥 기본적인 건데요. 그게 잘못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좀 그런 거예요. 예전에 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진짜 미국의 이제 그런 진정한 국회의원 뭐 이런 얘기 할 때 미국에는 이제 하원, 상원 이렇게 이제 그 양원제로 운영을 하면서 선거를 따로 하긴 하는데 예전에 누군가요? 네. 링컨 대통령인가요? 링컨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말이죠. 막 그런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어떤 관심사를 반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봉사를 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원 아무리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결국은 투표를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선출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측면이 좀 중요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잖아요. 국회의원으로서 전체 미국을 위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뭐 그런 개인주의나 약간은 이런 영합주의 이런 걸 떠나서 진짜 자기가 소속돼 있는 어떤 그런 뭐 단체나 어떤 집단의 그런 전체적인 그 뭐 정당이면 정당, 무슨 이익집단이면 이익집단, 그 안에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주장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결국은 이제 국가의 최종적인 어떤 그런 목표, 그런 이상적인 것을 위해서 국회의원은 그렇게 이제 행동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긴 했는데요. 그렇죠. 참 지역주의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가만 생각해 보면 그래도 지역주의가 많이 좀 개선이 되긴 했어요. 그렇죠. 약간 그런 거 좀 느껴지지 않나요? 지금 현재 그런 지역주의, 약간 편가르기 이런 게 없다고는 말을 못하죠. 당연히 있죠. 그게 한국은 그게 유독 또 좀 심한 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조금씩 뭐 80년대, 90년대, 뭐 2000년대, 2010년대 이렇게 지나오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경향이 좀 약간 몸으로도 좀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뭘 보면 되냐면, 제가 어디서 또 뉴스를 봤는데, 어디더라? SBS였던가? 하여튼간 뉴스를 하나를 봤는데요, 약간 그런 경향이 있던데요. 그 총선에서요, 그러니까 지역주의가 좀 타파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할 때 총선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선을 보면 각 지역구 의원들을 이제 선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각 지역마다 우세한 정당들이 있잖아요. 정당들이 있잖아요. 보통은 대부분 그 우세한 그 지역의 정당들에서 내놓은 후보들이 당선되는 경향이 있는데, 좀 그런 걸 보더라고요. 그 당 말고 다른 당 의원이 선출되는 경우가 있느냐, 그걸 첫 번째 바로 눈에 띄는 거겠죠. 그런 걸 보고, 그 다음에는 하나는 그렇게 당선은 안 되더라도 그 해당 지역에서 유리한 정당의 후보가 당선은 되더라도 그 당시의 득표율이죠. 그러니까 득표율이 상대 당하고의 상대적인 차이가 얼마냐,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말이죠. 예를 들어서 90년대에는 뭐 진짜 차이 많이 나면 뭐 40%포인트, 50%포인트 막 이렇게도 났거든요. 그게 30%포인트, 막 20%포인트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좀 단적인 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역주의가 그래도 조금씩은 줄어드는구나. 여전히 절대적인 양에서는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지역주의가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해당 정당이 어떤 특정 지역에서 유리한 정당이 선출되는 경향이 워낙에 많기는 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놓고 본다면 조금씩 그 격차가 줄어드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딱 봤을 때 와, 이제 조금 이렇게 개선이 되는구나. 우리도 물론 아직까지 남아있긴 하지만 점점 이게 와, 그래도 생각들이 이제 서로 간에 좀 공유가 되고 합리적인 토론이 이렇게 생겨나고 이러면서부터 사람들의 이제 보는 시선이 딱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조금씩 또 좀 나아지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옛날에는, 과거에는 진영 논리로 완전히 그냥 내 편, 네 편 가려가지고. 진영 논리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아, 너무 뭐 당연한 거를 막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건지, 걸 수도 있는. 저는 이제 단적으로, 그러니까 진영 논리가 그거라고 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고, 예. 결국은 승리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까내리기 위해서 우리 팀이, 우리 지금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진영이 뭔가 잘못을 하더라도 그 잘못을 무조건적으로 덮는 행위, 그리고 상대당에서 우리 상대편에서 만약에 조그만한 실수가 나왔을 때 우리 편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대석특필하면서 막 몰아붙이는 그런 행위, 일종의 내로남불 같은 거. 네. 그게 진영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했던 말이 달라지고요. 과거에는 완전히 거기에 정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지금은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그게 진영 논리. 그러니까 딱 스스로가 말이죠, 자신의 이성을 딱 가지고 아, 내가 판단을 좀 제대로 해보겠다, 이거는 해야 되느니 이건 해서는 안 되느니 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행동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에 옛날부터 뭡니까, 특히 정치인들 이기는 게 중요하다. 아, 일단은 이겨놓고 봐야 된다. 저 집단은 믿을 만한 집단이 못 된다. 지금 당장은 저렇게 입에 발린 소리를 하겠지만 나중에 집권하게 되면은 완전히 이 나라를 망쳐놓는다, 이런 마인드.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무슨 상생의 정치가 아니고요, 그냥 그거예요. 뭐 아니면 도예요. 그냥 온오프예요. 그냥 완전히 승자 독식. 물론 맞죠, 정치라는 게 원래 승자 독식이긴 한데 관용이나 배려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어떤 정치 역사를 보면 그게 너무 많아요. 그냥 패한 정치인들은 완전히 뭐 경우에 따라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예. 나중에 뭐 완전히 그냥 정치 인생이 끝나기도 하고요. 약간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래도 나름의 어떤 유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만큼 길을 걸어오면서 패배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좀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대통령 그 선거에 나오기 전에 각 그 단체에서 그 본인이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이제 앞으로의 미래상, 앞으로의 계획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일을 하겠다 막 마음속에 품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예, 맞잖아요. 거기서 이제 경선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후보로 선출이 되고 막 이러는데 그 과정에서 무수한, 그러니까 이번 선거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얼마나 많았어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보는 시선이 좀 부정적이죠. 예. 예.
그렇죠. 약간 딱 뭡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도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분야가 경제잖아요. 특히 부동산이라든지, 예, 다른 이 사회 경제적인 어떤 지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는, 뭔가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잖아요. 딱 한 곳에, 그러니까 직장 같은 경우에도 뭔가 평생 직장 개념도 아닐 뿐더러 한 곳에서 뭔가를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산이 중요하고요. 그게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다른 가상 자산이 됐든, 그러니까 어떤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앞으로의 이제 미래는, 방향성은 좀 달라질 거라는 예측. 그 차이를 잘 알고 미리부터 분석을 해놓은 사람들이 아마 더 유리하겠죠. 그런 걸 좀 살펴놓을 필요는 분명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좀 소망, 약간 이상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는 사람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와, 또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제가 좀 놓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은 사실은 뭘 해도 잘 나가죠. 사실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별 영향을 안 받는다고 봐요, 잘 나가는 사람은. 물론 그러니까 정부 성향에 따라서 자신의 기업이나 무슨 가게나 무슨 사업체나 운영하는 약간의 방향성은 달라지겠죠. 그거는 진배 없는 사실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잘하는 사람 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향성 캐치를 잘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는 거에 따라서 좀 소외받는 계층, 예를 들어서 약간 사각지대 같은 복지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약간의 기회만 주어지면,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받았던 그 기회들만 살짝만 주어진다면 잘 일어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딱 보면 뉴스를 보거나 무슨 어떤 다른 사회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거나 이렇게 하면, 그럴 때 항상 느껴지는 게, 이 사람한테는 왜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 단적인 예가, 일종의 어떤 정책도요, 시차가 있게 되잖아요. 정책이 시차.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한 예만 딱 들면, 예전에 2000년대 중후반쯤에 어떤 정책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공계 출신자들에 대한 장학금과 학자금에 대한 지원이 대폭적으로 늘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딱 기억을 하고 있어요. 몸으로 좀 느끼고 있어요. 그 당시에 2000년대 한 중후반쯤에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그 전 졸업자들에게는 그런 혜택이 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신규로 이렇게 뭔가 이제 국가적으로 위기다, 위기 상황이다, 이공계 출신자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 저변에서 어떤 기반 산업을 담당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중요성은
뭐, 뭐 다른 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냐고 할 만큼, 예, 우리 기반을 이렇게 받쳐주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 약간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고요. 그렇죠. 엔지니어들, 예. 엔지니어들이 자기가 소속된 그런 직장이나, 예, 일터에서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진짜. 예. 저도 예전에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엔지니어들이 있었는데요, 그냥 날밤을 새는 게 그냥 당연했어요, 그때. 예. 그냥 야근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냥 그 연구실에서요 계속 밤을 새는 거예요. 밤새고 그냥 막 쪽잠 자고 뭐 하고. 왜냐하면 뭔가를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 개발의 연속성이 필요하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가진 기술로서, 그러니까 또 협력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빠지면 안 되고, 예. 한 사람이 빠지면은 그 개발 시점이 점점 늦춰지고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달리면서 딱 엄청나게 하거든요. 아, 저요? 아니,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거를, 예, 밤을 새면서 했다는 건 아니고, 밤을 새우는 그런 동료들을 봤다는 거죠. 예, 조금 미안한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그 동료들이 이제 성실했다는 거고요. 예, 그거를 지켜본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많이 이제 보도가 되고, 예,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문과 출신자들도 뭐 문과 이과 나눠서 좀 그렇긴 한데, 약간은 좀 그런 부분들, 하는 일에 비해서 좀 대우를 좀 받지 못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공계 기피 현상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그랬잖아요. 특히 심했던 게 2000년대였던 것 같거든요. 2000년대 중후반. 그래서 생겨난 게 어떤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뭐 장학금 지원 이런 게 대폭 늘어났는데요. 근데 거기도 이제 사각지대가 있는 거죠. 그 전에 이제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 그 정책이 또 미치지 못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럼 한순간 달라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약간 소외 같은 거. 그래서 이과세요. 이과 기피 현상이 좀 있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좀 참 안타까워요, 저는. 보통 우리가 또 예를 많이 드는 게 프랑스잖아요. 프랑스에서는 진짜 그 이공계 출신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 예, 대우, 그 사람들의 어떤 가치를 사회 전반적으로 그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정치인들도 보면은 이공계 출신자들이 많고, 실제로도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 가기도 하고. 근데 한국은 조금 부족한 편인 게 맞잖아요. 예. 딱 문과니까,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예,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또 막 문과 이과 막 문과생 뭐 어쩌고 이과생 어쩌고 막 이런 뭐 동영상 같은 유튜브 같은 것도 많잖아요. 예. 문과와 이과의 차이 막 이러면서, 예. 그게 말하자면 어떤 일정 정도의 벽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 공대 나오면 그래도 취업은 잘 된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공대 나오면 취업이 잘 된다, 그게 좀 그렇습니다. 그게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선 그런 얘기예요. 공대 가라, 공대 가면은 그래도 취업은 잘 돼, 나오면은 그냥 바로 취업해가지고 그렇게 급여 받으면서 먹고 살 수 있어. 근데 그게 한 사람의 어떤 하고 싶은 일을 막을 수 있는 이제 그 어떤 장애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공대 나오면 취업이 잘 된다, 이 말 자체가.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는 뭐 물론 취업해야 된다는 것도 하나의 이제 목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좀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대 나오면 네가 할 수 있는, 네가 하고 싶은 더 재밌는 일을 할 수가 있어. 만약에 주변에서 부모님이나 그런 뭐 형제나 친구들이 먼저 이제 공대를 간 사람이, 아, 나도 잘 몰랐는데 사실 공대 나오니까 내가 뭔가 더 재밌는 일을 할 수가 있더라고. 네. 그러면 네가 더 좀 행복할 거야. 이게 더 낫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학생들 맞아요. 그게 맞아요. 학생들도 자신 스스로가 뭐 나는 취업을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약간 우려되는 게, 물론 잘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잘하는 그런 취업자들도 있긴 하지만 한 10년을 직장 생활하고 20년을 하고 있을 때 뭔가 공허함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네. 들어가가지고 정작 나는 뭘 하고 싶었던 거지? 이건 혹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던 거 아닌가? 제가 말씀드린 게 약간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그 개인이 원하는 그런 삶이 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많이, 그러니까 특히나 오늘 이제 대선 마지막 날, 오늘 투표일이죠. 오늘 이후로 좀 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가 좀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더 다가가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자, 오늘은, 자, 벌써 7시 10분이 다 됐네요. 네. 이쪽으로 가면서 오늘은 2022년 대선 특집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